우리가 사는 동안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주위를 둘러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에요. 올 봄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9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꽃이 웃는 소리. 엄성기. 나는 들었지. 아름다운 꽃밭에서 빨강, 노랑, 분홍꽃이 모두 함께 어울려 맑디 맑은 소리로 하하호호 까르르르 꽃향기로 피어나는 꽃이 웃는 소리를 나는 들었지. 아름다운 꽃밭에서 자주 보라 하얀 꽃이 모두 한데 어울려 곱디 고운 소리로 하하 호호 까르르르 향기롭게 퍼져가는 꽃이 웃는 소리를 엄성기 시인의 꽃이 웃는 소리였습니다. 하하호호 까르르르 이렇게 르 발음이 안 되지? 까르르르 까르르 이렇게 할까? 까르르르. 그러니까요. 네, 참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이 시는 아주 오래전에 김계영 작곡으로 발표가 되었었어요. 정말 옛날 이야기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는 요 김재영 작곡가 선생님께서 어느 네.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오. 계시더라고요. 오. 네, 만나 뵈었었는데 네, 반갑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학교에도 동요 대회가 있어서 좋은데요? 심사를 갔었는데 역시 교장 네, 선생님의 교장 선생님 마인드. 되셨더라고요. 꽃이 웃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천사군요. 아니 왠지 그리고요 이렇게 네. 꽃을 그리면 웃는 얼굴을 항상 그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꽃에는 우는 얼굴을 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네. 마음이 예쁘면 들린다고 하던데. 예쁜가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네. 오늘은 동반세의 주제가 이겁니다. 뭘까요? 마음속에 꽃을 심어요. 네. 마음속에 꽃을 예쁜 꽃을 한번 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봄도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이 2월 29일. 네. 아니 어쩌다가 2월 29일까지 있게 됐네요. 네네네. 네. 2월 마지막 날이에요 또. 맞아요. 29일 흔치 않은 날인데. 그러니까요. 네. 요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꽃이 웃는 소리를 많이 들으려면 우리 마음밭에 꽃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요 노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앞에 부분만 제가 생각이 좀 나요. 네. 나는 들었지 아름다운 꽃밭에서 이런 거예요. 오. 빨강 노랑 분홍꽃이 모두 함께 어울려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뒤에는 잘 생각 안 나는데 앞부분은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목이 다 쉬었네. 나중에 들려주실 이 거죠? 맑은 목소리가 안 되네요. 제가 이 맑은 목소리는 한 밤 10시쯤 소리가 납니다. 목을 계속 쓰시고 난 다음에 네.
네,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목소리가 맞아요. 좀 풀리는데 맞아요. 제가 오늘 또 준비를 좀 늦게 했더니 네, 목소리가 아직 안 풀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음속에 꽃을 심으며 천천히 또 오늘 곡도 들려드릴게요. 들어봐야죠. 네, 들어봐야죠. 첫 곡입니다. 선영 작사, 이나영 작곡, 꽃처럼 나비처럼 곽세롬 외 3명 어린이 노래입니다. 꽃처럼 활짝 웃어보자 나비처럼 훨훨 날아보자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해도 지들이 간다 해도 작아지지 않고 달려나가면 달리면서 줄 거야 웃음소리 가득 피어나 세상 가득 꾸며질 거야 힘차게 쉬지 않고 달려나가면 힘들고 고된 일 비켜낼 거야 내일은 우리 것 작은 기적 꽃처럼 나비처럼 꽃처럼 활짝 웃어보자 나비처럼 펄펄 날아보자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해도 지들이 돈다 해도 작게 쉬지 않고 달려나가면 달리면서 줄 거야 웃음소리 환히 피어나 세상 가득 꾸며질 거야 힘차게 쉬지 않고 달려나가면 힘들고 고된 일 비켜낼 거야 내일은 우리 것 작은 기적 꽃처럼 나비처럼 선영 작사, 이나영 작곡, 꽃처럼 나비처럼 곽세롬 외 3명 합해서 4명의 어린이가 노래 불러줬어요. 네. 네, 이 노래는 1998년도 제5회 KBS 부산 창작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이게 지금 실황 음반인 것 같습니다. 음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옛날에 느낌 많이 나죠. 네. 그때는 리얼 악기로 이렇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했거든요. 맞아요. 오케스트라 반주. 옛날 요 당시 요 KBS 부산 창작동요 대회는 미리 내려가서 하루 전에 내려가서 미리 리허설하고 녹음을 했어요. 오, 무대 거기 위에서. 현장에서 리허설 현장 녹음 리허설 하면서 녹음. 네. 그렇군요. 현장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 전에 내려갔었던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당일날 했었던 당일날 오전에 적도 있었고, 리허설하면서. 네, 리허설하면서 녹음 진행하면서 그쵸, 그쵸. 엄청 바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당일날 했으면 진짜 굉장히 바쁘셨겠는데요. 네, 리허설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해봐서 알죠. 네, 현장 녹음 어떤 때는 또 현장 녹음만 그냥 했었던 것 같고, 그 때마다 그렇죠. 그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획자가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아유,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그러시구나. 옛 생각들이 많이 나시는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네. 이 사는 날들이 많다 보면은 옛 생각들이 더 많이 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 20대지만 그러니까요. 옛날 옛 생각이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언제나 그럼요. 평생 20대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만은 뭐. 마음만은. 마음으로 살죠 뭐. 마음만은 10대. 그럼요. 네. 마음으로 살죠 뭐. 그럼요. 이 동요하면서 사는 세상이 어리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했어요. 그럼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나? 네. 맞아요. 자, 이 꽃처럼 나비처럼 이 노랫말을 쓰신 아동문학가 선영 선생님의 시에
저도 노래를 만든 곡들이 좀 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이분의 시가 정말 참 따뜻해서 좋아합니다. 이 꽃처럼 나비처럼 노랫말은 멜로디와 정말 잘 어우러져서 정말 나비가 벌짝벌짝 이렇게 팔랑팔랑 날아오는 느낌이 좀 네. 들죠. 네. 나비가 네, 꽃이 있는 곳엔 항상 나비가 있죠. 네, 나비가 있고 또 벌도 있고. 꿀벌도 있고. 맞아요. 네, 또 잠자리도 놀러 오고. 그렇죠. 곤충 친구들이 꽃한테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왜냐면 향기가 나니까. 향기도 나고 꿀도 빨아먹고 꿀도 있고 그 꽃가루도 꽃가루도 네, 있고 맞아요. 옮겨주고 네. 다른 곳에다 옮겨주고. 요즘에 네. 추워가지고 그 딸기 농장에 벌들이 잘 안 움직여가지고 네. 딸기값이 좀 비쌌대요. 그래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벌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사람이 붓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네, 꿀벌들이 좀 많이 놀러 와줘야 네, 될 텐데 맞아요. 말이죠. 네. 우리 마음밭에 정말 꽃을 심고 가꾸면 말할 때마다 좋은 꽃향기가 나서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겠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예쁜 향기가 말. 나야지 찾아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있잖아요. 예쁜 말하고 좋은 말하면 그럼요. 향기 나는 말 있죠? 만약에 나쁜 말을 많이 하거나 향기가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멀리 도망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가서 듣고 싶고 이런데 진짜 부정적으로 자꾸 하는 사람한테는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자꾸 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이제 만나서 많이 받는 사람하고는 멀리해라. 맞아요. 왜냐면 그 에너지를 또 제가 받아요. 그렇죠. 네. 나쁜 그래서 영향은. 이왕이면 좋은 네. 말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세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수민 PD님 좋죠? 그럼요. 저희가 워낙 긍정적이라.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예쁜 동요를 듣는 시간인데 그럼요. 마음이 나빠질 리가 있나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잘 못 보시면 우리 수민 PD님 동요 나올 때 얼마나 즐거워하시는데요. 그럼요. 우리 다 즐거워서 이렇게 춤추는데. PD님도 한번 카메라에 비춰드려야 돼. 그럼요. 정화쌤 안 계실 때는 우리 얼마나 같이 했는데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자, 마음속에 꽃밭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좋은 꽃향기로 가득해질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최근의 동요들은 작곡자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작곡가들이 동시집에서 맞아요. 그러셨다고 그랬죠. 동시를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것을 맞아요. 골라서 작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동요 작곡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동시집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동시집을 참 많이 그렇죠. 읽습니다만 네. 제 노래 중에서는 그 무지개라는 노래가 있고 풀밭, 뭐 아기섬, 뭐 나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노래들이 동시집에서 본 건데 요 선용 선생님의 동시집? 동시에 아마도 그 아이나 섬마을 아이들 제 노래 중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정말 좋은 시에 제가 곡을 붙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 곡은 지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분 이참에 좀 홍보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새로 음원을 만들던지 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선생님의 기획 음악을 네, 동요를 제가 좀 노래를 한번? 해서 동요 음원을 만들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항상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빨리 더 선배가 나이 들기 전에. 목소리가 나이 들기 전에 안 네. 나오기 전에 네. 할머니 목소리로 변하기 전에 네, 동요 음원을 예쁜 소리로 내고 싶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로 동요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지나가는 소나기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가? 그래도 예쁘실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네. 됩니다. 저도 저의 80대 할머니의 모습이 기대가 네. 됩니다. 왜냐면 어머님 보시면 저희 그렇잖아요, 엄마도 그쵸? 목소리가 맑으신 걸 보니 네. 저도 이제 맑게 되겠죠? 네, 그럼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준비된 곡은 어떤 곡일까요? 무슨 곡일까요, 이번에는 또? 네, 내 마음에 꽃을 심으려면 이런 노래도 좀 들으셔야 합니다. 네네. 박수진 작사, 이은정 작곡, 내 마음, 송다원 노래로 듣겠습니다. 때로는 파도처럼
바람처럼 출렁이기도 하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꿈을 꾸기도 해요. 때로는 바람처럼 떠돌기도 하지만 못 찾은 나비처럼 나를 접기도 해요. 물감으로 색칠해서 보여줄 순 없어도 가슴 속에 눈 속에 살아가는 내 마음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우며 살아갈래요. 향기로운 모습으로 가꾸며 살아갈래요. 박수진 작사, 이은정 작곡, 내 마음, 송다원 노래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우며 살아갈래요. 맞아요. 향기로운 모습으로 가꾸며 살아갈래요. 네. 이 노래는 2006년도 제4회 캥거루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정말 이 노래 말처럼 정말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향기로운 모습으로 키우고 가꾸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가. 그렇죠. 네.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네.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화를 왜 내요 도대체? 네, 화낼 일을 또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날 일이 있어도 조금 덜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모습대로 살아나가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라서 맞아요. 그런 다짐을 하고는 또 잊어버립니다. 또 뒤돌아서면 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또 다시 또 깨닫고 또 망각하고 또 깨닫고. 그러면 망각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또?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러길 크게 바라야죠. 써붙여가지고 다니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중요한 건 노력을 하며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행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네, 그런 사람들 많은 것 있어요. 같아요. 본인만 몰라. 있습니다. 다 아는데. 그렇죠. 그 깨달음은 언제나 올까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까요? 그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자꾸 상기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자라면서 자기를 네. 이렇게 다듬어가는 사람들이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모를 사람의 것 같아요. 쓴소리도 달게 맞아요. 받을 줄 그럼요, 알아야 해요. 그럼요. 네,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럼요. 그 쓴소리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누군가한테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나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지만 그거를 내 걸로 받아들여서 수정해 나가면 더 발전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나도 그런 점이 있었나 그렇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걸 잘 못 깨닫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잘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서 네. 하자. 네, 오늘도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사연. 네, 사연 주시는 분들은 정말 찐 애청자 분들입니다. 그럼요. 아우 엄다솜님하고. 네, 강상솔님하고 우리 지난번에 강상솔님. 우리 꿈소풍 공연 네, 때 맞아요.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서울까지. 뵀습니다. 네, 애청자, 그때 이제 찐 조종환 애청자님. 쌤이 라이드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니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두 분 만나서 너무 기쁨으로 좋았고. 하셨죠? 그럼요. 네, 이때 김태훈 씨도 오셨어요. 아, 네, 이부. 휠체어 타고 네, 2부 2부 때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반갑게 만났고 너무 감정이 격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동경사에서 만나니까 김태훈님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도 코끝이 찡해갖고 같이 울컥 눈물이 하셨구나. 찔끔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후까지 다 보고 오고 싶었지만 네, 여건상. 네, 김태훈님한테 또 네.
호두과자 선물도 받았어요. 이참에 감사해요. 감사 인사.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동요 행사 때마다 얼굴 보고 반갑게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강사님그 USB, 그것도 네, 정말 대단한, 자료 화면 모아서 네, 또 맞아요. USB에다 담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주셨어요. 정보를 네, 또 맞아요. 중요한 정보를 USB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유gin하게 한번 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인태님의 사연인데요. 네. 오늘도 정하쌤 읽어주세요. 네.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도 하시는 일들마다 다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가곡 음반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수영 작사, 윤학준 작곡, 조금 느린 아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 요즘 자주 듣는 곡들 중 한 곡이 되었답니다. 친구보다 더 월등하게 앞서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뒤처진 친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함께 가자고 친구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이끌어주는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가는 마음이 커다란 아이의 모습을 표현한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노랫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전 올해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 동요 작곡가가 되는 꿈입니다. 얼마 전 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 가창 지도자 협회에서 주관하는 신인 작곡가 창작 동요 작품 공모전에 곡을 출품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탈락의 아쉬움이 아닌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때로는 까만 밤을 하얗게 새는 바람에 생활 리듬 자체가 망가져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한계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있을 창작 동요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에 지금은 마음이 무척 편하답니다. 덕분에 설 명절을 보내며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가는 길이 비록 멀고도 험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제가 쓴 곡이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날을 기대해보며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쓴 곡이 송출될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 확신합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해보며 이수영 작사, 윤학준 작곡, 조금 느린 아이를 소프라노 이혜원님의 목소리로 청해봅니다. 네, 이 인태님의 사연.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지내셨던 일들이 또 이번에 또 동요제를 위해서 또 네. 곡을 쓰셨던 네, 그런 마음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 해서 네. 그것 또한 저희가 바라보기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또 동요 작곡가 분이 또 한 분 탄생하겠는데요. 네. 이분이 그때 노랫말도 쓰시고 네. 또 이번에 또 작곡을 하셨네요. 네, 작곡이 꿈이라고 하시니까 네. 올해는 어떻게 한 곡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럼요. 네, 저도 믿겠습니다. 그럼요. 마음이 고우신 분이시니까. 그럼요. 네.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동요로 만나는 세상 애청자들이 많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응원의 마음을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인태님 꼭 작곡가의 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수영 작사, 윤학준 작곡, 조금 느린 아이 네, 청해 주셨는데 소프라노 이혜원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시간보다 더 빠른 세상에서 친구보다 앞서라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천천히 걸어가는 한 걸음 느린 아이 꽃향기 맡아보고 밤하늘의 별 쳐다보고 친구 얘기 들어주고 가끔씩 뒤도 돌아보는 조금 느리게 가는 아이 마음은 커다란 아이 저 길 끝에 보이는 꿈 따라가면 느린 걸음마다 반짝반짝 환하게 빛이 난다. 꽃향기 맡아보고 밤하늘의 별 쳐다보고 친구 얘기 들어주고 가끔씩 뒤도 돌아보는 조금 느리게 가는 아이 마음은 커다란 아이 저 길 끝에 보이는 꿈 따라가면 느린 걸음마다 반짝반짝 환하게 빛이 난다. 환하게 빛이 난다. 이수영 작사, 윤학준 작곡, 조금 느린 아이, 소프라노 이혜원님의 노래였습니다. 노래 참 좋죠. 네, 너무 좋았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여운이 있어서 그대로 맞아요. 음악 속에 빠져들 뻔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듣다 보니까 아우. 네, 또 이렇게 차분하게 불러주시니까 정말 노래 분위기가 너무나도 잘 살아났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아이 느낌이 이수영 살았어요. 여기 이수영님의 작사가 굉장히 돋보여요. 그렇죠?
이 노랫말 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시인으로 데뷔하시지 않고 아동문학으로 데뷔하시지 네네네. 않고 이 노랫말 데뷔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러시군요. 그분의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 이수영 선생님은 그렇군요. 예 노랫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수은 작사, 요 정수은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작사들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군요. 요 이수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좋았어요. 노랫말이 진짜. 참 좋고 이 노랫말에 또 멜로디가 싹 잘 어울리게 어울렸어요. 맞아요. 입혀져서 네. 굉장히 좋은 곡이 됐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은 커다란 아이래요. 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길 끝에 보이는 꿈 따라가면 느린 걸음마다 반짝반짝 환하게 빛이 난다. 맞아요. 네, 조금 느리면 너무 어때요? 좋아요. 그럼요. 네, 빨리 가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요즘엔 다 무조건 우리는 빨리빨리인데 네, 조금 천천히 가도. 걸어가는 것. 네. 그래야지 주변도 살펴보고 조심성도 더 늘어나고. 맞아요. 네, 살아가면서 천천히 걸어가야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오늘 창작동요 100주년 기념 기획특집 동요가 희망이다. 네,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네요. 네, 지난주 4번째 시간엔 1945년 해방 그렇죠. 직후부터 1949년까지 잠시 봄바람이 찾아온 네. 동요들, 새나라의 어린이, 졸업식의 노래, 구슬비, 다람쥐, 눈꽃송이 등등 그 시대의 작곡가들의 이야기와 또 동요들 들려드렸는데 네. 오늘은 동요 역사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전시 동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시 동요는 이 그림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고요. 네. 전쟁 이런 거. 네. 우리가 이제 해방된 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방되기가 무섭게 또, 얼마 후 또 전쟁이 터졌죠. 네, 1950년 6월 그쵸. 25일 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45년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이 그 이후에도 동요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보급되고. 네. 네. 그런데 이 40년 1940년 요때 네. 네. 그때가 조금 동요가 힘들었고 암흑기. 네, 암흑기에 잠깐 맞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동요가 죽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짓밟히지 않고.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남북 전쟁. 네. 네, 이것을 한국 전쟁이라고도 그렇죠. 칭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남으로 피난을 가면서도 우리 국군에게 또 힘을 북돋아주는 동요들이 만들어져서 또 전의를 불태우고 또 전승의 의지를 나타내는 큰 역할을 또 동요가 했습니다. 이 전쟁 동요라고도 뭐 불리우는데 전쟁 중에도 동요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 이 시기에 나온 노래로는 김성태 작곡의 우리 공군 아저씨, 윤용화 작곡의 피난 온 소년, 또 윤희상 작곡의 산 너머 남쪽, 권길상 작곡의 대한의 아들, 박태현 작곡의 간호 언니의 노래, 그다음에 위문 편지라는 노래도 있었고, 네. 또 정세문 작곡의 전투기 이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한영희 작곡의 대한의 소년, 음. 네,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제목만 봐도 진짜 전시 네, 노래긴 하네요. 전쟁시 전시 네. 동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6.25 전쟁은 동족 간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또 하나의 민족적 순환 시대였지만 전쟁 중에도 동요는 우리에게 위안과 또 용기를 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네요. 가요에는 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노래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네, 넘어 알아요. 앞으로 네.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뭐 이런 노래 맞아요. 네, 들은 뭐 적이 정확한지는 있어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네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렇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정말 가슴 아프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네. 남북 전쟁은 전쟁 발발 3년 후인 1953년 7월 27일에 38선 휴전선이 그어졌는데요. 이 시기 전후에 발표된 곡들 중에 또 유명한 곡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지바기. 이 노래는 뭐, 진짜요? 네, 이 그때. 노래는 46년도에 이미 발표됐었던 노래인데요. 네.
그런데 그 동시집에만 발표됐었지 곡으로 만들어진 건 아, 네, 1950년대 아니고. 였습니다. 그또 그때 많이 불려졌나 보군요. 네. 그때 이제 동시집 한인연 동시집에 민들레 동시집에 또 실렸었던 동시였어요. 요 섬집악이라는 시가 네, 만들어지기에는 1950년도에 작곡되었습니다. 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 섬집 아기, 이현진 노래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짜장 노래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꾸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사무찬 굴바구니 머리에 있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 섬집 아기, 이현진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차분하지요. 네, 이 노래는 애기들 재울 네. 때도 좀 많이 부르고 자장가로도 네. 많이 불려지고. 사실 가사를 보면 애기 혼자 놓고 가서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인 줄 알고 그렇죠. 굴바구니에 다 굴을 못 채우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갑니다. 네, 빨리 와야지. 네. 아유, 참. 그러니까 요 시대 때 또 시대 상황을 또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1950년도에 이 노래가 작곡돼서 4월 소학생지에 실려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요 작곡을 하신 이흥렬 작곡가께서는 네. 1909년생이세요. 이분도 함경남도 원산 출생이신데 작곡가들 중에서 함경도에서 그 출생하신 출생하신 분들이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1980년도까지 네, 살아 계셨었는데 1937년에는 동요집 꽃동산을 출간해서 하셨습니다. 꽃동산. 이라는 노래가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던 노래인데요. 보셔요 꽃동산에 봄이 왔어요. 이런 노래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더 옛날 사람이군요. 네. 네. 예, 그 노래를 또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곡으로 봄이 오면 바위고개, 뭐 자장가 등이 있고요.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 네. 그건 알아요.
그다음에 바위 고개도 있죠. 바위 고개 언덕은 혼자 넘자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가곡은 잘 모르시는군요. 네. 어쨌든 노래 가곡도 만드시고 동요도 만드시고 1931년부터 동요 작곡 활동을 시작하셔서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흥렬 작곡가도 홍남바 선생님처럼 그 친일 명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에는 지금 시대에는 이 친일 논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친일파라고 해서 막 나라를 팔아먹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또 본의 친일의 아니게. 곡도 이제 작곡을 하시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분의 마음은 또 그 애국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홍남바 선생님처럼. 그렇죠. 네. 그런 뭐 친일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에는 남북전쟁 이후 1953년에 발표된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래인데요. 네. 어효선 작사, 권길상 작곡, 꽃밭에서 임나현 노래로 듣겠습니다. 아빠하구나 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내어놓은 새끼줄 따라 낙팔꽃도 어울리게 아빠하구나 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내어놓은 새끼줄 따라 낙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효선 작사, 권길상 작곡, 꽃밭에서 임나현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봉선화 동요회를 이끄셨던 권길상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는데요. 네. 53년도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한국 동요 역사 이야기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많은 일들을 또 알게 되고 역시 동요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구나 그렇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맥도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그렇죠. 동요가 이어왔다는 게 이런 분들이 계셔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요는 희망이다. 희망이다. 라는 5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아픈 전쟁 중에도 살아 움직여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도록 용기를 주셨던 진짜 찐 동요. 네, 네, 맞습니다. 동요였어요. 동요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그렇죠.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전래동화 이야기 시간이 왔습니다. 들려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수민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비와 도둑. 옛날 어느 고을에 몹시 가난했지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박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도 박선비에게 딸을 주려 하지 않아 늦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비의 정직한 인품을 전해들은 김진사의 딸이 시집을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무슨 짓을 하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도둑 천서방이 있었습니다. 천서방은 김진사의 딸이 많은 돈과 값진 패물을 지니고 시집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조리 훔치기 위해 살금살금 박선비네 집에 숨어들었지요. 그런데 아직 자고 있지 않던 김진사의 딸은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들으시오 도둑 양반. 어찌하여 남의 첫날 밤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단 말이오? 도둑질하러 들어온 것을 눈치라도 챘단 말인가? 잠시 후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쿵 하고 무언가가 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내일 당신의 처자식이 굶을 일이 딱해. 돈과 패물을 얼마쯤 나누어 주니 어서 가져가시오. 천서방은 안심하면서도 금세 창피한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서 돈을 벌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부인과 자식들을 생각하며 돈주머니를 들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어이구, 나도 모르겠다. 일단 가지고 가자. 그 후로 시간이 지나 열심히 공부하던 박선비는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쉽사리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돈과 패물을 이미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살던 천서방은 예전 일이 생각나 박선비의 집을 살그머니 들렸습니다. 박선비가 알아 누워 있는 모습을 보자 천서방은 박선비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픈가 보구먼. 지난번에 받은 것이 있으니 이번엔 내가 이거라도 두고 가야겠다. 천서방은 도둑질한 돈의 절반을 집 앞에 몰래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천서방이 박선비네 집 앞을 다시 찾았을 때 문 앞에 돈의 주인을 찾는 쪽지가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 박선비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아이고,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아야겠구먼. 천서방은 그동안 도둑질을 하며 살았던 것을 뉘우치며 그 후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천서방의 마음속에 꽃 한 송이를 심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또 반 나눠준 거 그 얼마 안 됐기도 했을 텐데 네. 그걸 또 주인을 찾겠다고. 뉘우치고. 네, 그거를 보고 그렇죠. 뉘우치는 것도 네. 도둑도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살기가 팍팍해서. 네, 살기가 팍팍하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면 그럼 안 됩니다.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살기가 오죽 팍팍했으면. 박선비의 베품이 음. 정말 이렇게 또 다른 베품에 또 그렇죠. 전달이 돼서 네. 그래서 돌아왔군요. 네, 마음에 꽃을 심어드렸습니다. 네, 착한 마음이 정말 가득하면 꽃 향기가 솔솔 풍겨 나옵니다. 네,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정아쌤은? 저요. 튤립도 좀 좋아하고요. 네. 수선화도 좋아해요. 수선화. 노란색. 노란색을 수선화. 다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들을 노래는 보라색 꽃입니다. 박은주 작사, 석광희 작곡, 도라지 꽃, 이화진우의 세명 어린이의 노래입니다.
박은주 작사, 석광희 작곡, 도라지꽃, 이화진 외 3명 어린이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02년도 제20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 도라지꽃은 보라색 꽃으로 별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맞아. 5잎으로 이렇게. 네네네. 네. 저는 이 노래 들으니까 도라지꽃, 나리꽃이란 옛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도라지꽃은 보라색, 언니가 좋아하던 꽃, 이런 거 있어요. 나리꽃은 빨간색, 내가 좋아하는 꽃, 이런. 재밌는데요? 네. 우리 돌아가신 정세문 선생님, 네, 저희 스승님이죠. 스승님. 네, 작곡하시고 이분이 저희 옥천 국민의 노래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맞아요. 저도 좋네요. 기억력이. 네. 맞아요, 전세문 네. 작곡가님. 네, 요 작사는 시는 강소천 네, 선생님께서 네, 해주셨군요. 만드신 시에다가 정세문 선생님이 작곡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결혼 전까지는 튤립을 좋아했고 지금은 수국을 좋아합니다만 수국도 좋죠, 맞아요. 정아 쌤은 옛날에 그 튤립 좋아했던 게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뭐 어렸을 때는 어떤 것들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뭐 장미도 좋아했던 것 같고, 장미. 네, 기본으로 장미 좋아하죠. 그렇죠. 네. 장미도 좋아했던 것 같고, 네. 후리지아꽃 후리지아. 향기가 주로 향기가- 노란색을 주로. 노란색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오늘 입은 어떤 노란색. 그러네요. 이 멘트멘티도 원래 노란색 아니에요? 점점점 네. 노란색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어릴 그렇군요. 때는 그렇게 노란색을 그렇게 딱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 노란색을 좋아했습니다. 어. 초등학교 때는 노란색이 제일 좋았어요. 그랬구나. 네. 오. 지금은 더 초록색이 좋습니다. 네. 전 초록색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 12색 크레파스 색깔을 네. 다 좋아합니다. 파스텔. 네. 정말 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랑 좀 비슷한 것도 그렇죠. 같고요. 네. 저는 수국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 그 작은 꽃들이 모여가지고 큰 맞아요. 꽃을 이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예뻐요. 저는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국을 좋아하는 건가? 그렇군요. 그런 제주도 생각이 갔을 듭니다. 때 네. 수국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그렇죠. 동만세에서는 오늘 우리 마음밭에 꽃을 심어요라는 네. 주제로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동만세에서 동요계 소식 코너를 마련해서 마치기 전에는 동요계의 전반적인 소식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좋은데요? 네,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동만세 애청자분들 중에서 그렇죠. 한 분께서 네 언지를 주셨는데 자 올해 2024년이잖아요. 네. 올해는 한국 창작동요 100년을 100년 맞아서 네, 1월부터 음악회를 낸 곳이 있었는데요. 1월 27일에 미국 LA에서 지펄 콘서트홀에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창작동요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음악회가 있었는데요. 동요 음악회였나 보네요. 네, 동요 음악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동요 가창지도 활동을 하셨던 이혜재 선생님께서 LA에서 사시는데 네, 그 선생님이 그분께서. 네, 만들어서 이렇게 음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좋았네요. 2월 17일에는 또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어린이 창작 오페라 꿈소풍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잖아요. 네, 저도 가서 봤습니다. 네, 진짜 오셨었죠. 감동이었어요. 네. 너무 즐겁게 잘 봤어요. 네, 이것은 또 한국 동요작곡가협회에서 네, 맞아요. 네, 또 주최를 했습니다. 오는 4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KBS 창작동요 대회가 녹화가 있습니다. KBS 방송국 별관 공개홀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이날 녹화를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뭐 그런 소식이 있고요. 동요 콩쿨 소식도 있네요. 4월 20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제7회 콩나무 빈트리 동요 콩쿠르 대회가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상명아트센터 대신홀에서 있고요. 또 4월 27일 날 토요일 날은 한국 동요문화협회 콩쿠르이 있습니다. 희망동요제 네, 송파 청소년센터 3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이제 또. 네, 또 기타 또 들려드릴 소식은 한국 동요작곡가협회 인스타 계정이 이번 2월에 오픈되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별그램, 네. 네, 한국 동요작곡가협회 이렇게 찾으시면은 네. 네, 거기서 이제 작곡가들의 탐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챌린지로 네. 네,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동요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네. 오늘 동만세에서는 마음밭에 꽃을 심어요라는 주제로 동요를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 정말
마음밭에 예쁜 꽃들을 많이 심어서 향기가 좋은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순정 작사, 김남삼 작곡, 꽃처럼 이슬처럼 표은서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천수민, 동요지기 조원경, 조장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고 3월에 만나요. 동행.